해가 진 밤, 워류가 읽어주는 이야기. 안녕하세요. 워류입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릴 이야기는 루이스 캐럴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입니다. 토끼굴로 떨어지다. 앨리스는 언덕 위에 앉아 뚫어져라 책만 보는 언니 곁에서 빈둥거리고 있는 게 슬슬 따분해지기 시작했다. 언니가 읽고 있는 책에는 그림도 없고 대화 한 줄 적혀 있지 않아 훔쳐보는 재미도 없었다. 언니는 뭐하러 저런 따분한 책을 읽는 걸까? 앨리스는 입을 삐죽이다가 문득 데이지꽃으로 목걸이를 만들면 어떨까 하고 생각했다. 데이지꽃으로 만든 목걸이를 상상하니 무척이나 근사할 것 같았다. 하지만 막상 꽃을 거꾸로 돌아다닐 생각을 하니 번거롭게도 느껴졌다. 바로 그때 분홍색 눈에 털이 새하얀 토끼 한 마리가 앨리스 곁을 쌩 스쳐 지나갔다. 사실 토끼가 지나가는 것은 그다지 놀랄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토끼가 어쩌면 좋지? 이러다간 지각하고 말겠어 라고 중얼댈 때만 해도 앨리스는 이상하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러다 토끼가 조끼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내 들여다보고는 급히 달려가기 시작했을 때에야 앨리스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세상에, 토끼가 말을 하고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내보다니! 앨리스는 곧장 토끼의 뒤를 쫓아 달리기 시작했다. 마침 나무 울타리 아래 커다란 굴로 뛰어들어가는 토끼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앨리스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토끼의 뒤를 따라 굴로 들어섰다. 그런데 터널처럼 쭉 뻗어있는 줄로만 알았던 굴속이 갑자기 아래로 푹 꺼지는 것이 아닌가. 앨리스는 순식간에 우물처럼 깊은 구멍 아래로 떨어졌다. 너무 갑자기 일어난 일인데다 경사가 너무 가팔라서 멈춰야 한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이상하게도 앨리스의 몸은 아주 천천히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았다. 고개를 숙이고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했지만 발 아래는 그저 캄캄하기만 했다. 우물의 벽면은 찬장과 책장으로 빽빽이 들어차 있었고 여기저기 지도와 그림 따위가 걸려 있었다. 앨리스는 그 와중에 선반 위에 놓여있는 단지 하나를 꺼내들었다. 단지에는 앨리스가 무척이나 좋아하는 오렌지 마멀레이드라고 쓰여있는 라벨이 붙어 있었지만 실망스럽게도 안은 텅 비어 있었다. 혹시 단지를 떨어뜨리면 저 아래에 있는 누군가가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앨리스는 조심조심 그것을 어느 천장에 도로 올려놓았다. 이때 앨리스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 이렇게 한번 떨어져 봤으니 앞으로 계단에서 구르는 일쯤은 아무것도 아니겠는걸? 가족들이 그런 날 보고 얼마나 용감하다고 할까? 이젠 지붕 꼭대기에서 떨어져도 툭툭 털고 일어나야지. 그런 생각을 하는 동안에도 앨리스는 하염없이 아래로 떨어져 내려갔다. 지금까지 몇 마일이나 떨어진 거지? 어쩌면 지구의 중심에 가까워졌을지도 몰라. 그게 한 4,000마일쯤 된다고 했으니까. 앨리스는 과학 시간에 배운 것들을 곱씹어 보았다.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니 지식을 뽐내기에 그다지 좋을 때는 아니었지만 어쨌거나 복습은 훌륭한 습관이라고 앨리스는 생각했다. 위도나 경도로는 어디쯤일까? 앨리스는 위도나 경도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바가 없었지만 그 단어들의 영어 발음이 꽤 마음에 들었다. 혹시 지구를 뚫고 나가는 건 아니겠지? 물구나무 선체로 걷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내가 불쑥 나타난다면 참 재미있을 텐데. 반척지에서 왔다고 생각하겠지 아마?
앨리스는 지구의 반대편을 말하는 대척지를 반척지라고 잘못 말하고는 스스로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져 이번엔 아무도 듣지 않는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나라인지 물어볼 테야. 부인, 여기가 뉴질랜드인가요? 아니면 오스트레일리아인가요? 앨리스는 교양 있게 말하면서 왼쪽 발을 뒤로 빼고 무릎을 굽혀 정중하게 인사하는 신용을 했다. 허공에 떨어져 내리면서도 이렇게 예를 갖춰 인사하다니. 떨어지는 것 외에는 별다른 할 일이 없는 앨리스가 다시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아, 다이나가 오늘 밤 내가 없다고 찾으면 어쩌지? 다이나는 그녀의 고양이 이름이다. 누군가 티타임으로 다이나에게 우유를 꼭 챙겨줘야 할 텐데. 사랑스러운 다이나, 지금 네가 내 곁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에는 쥐가 없다는 게 안타까운 일이지만 박쥐는 있을 거야. 박쥐는 쥐랑 비슷하게 생겼거든. 그런데 고양이가 박쥐를 먹을까 모르겠네. 어이없는 일이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앨리스는 잠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잠꼬대하듯 계속 중얼거렸다. 고양이가 박쥐를 먹을까? 정말 고양이가 박쥐를 먹을까? 하다가는 또 박쥐가 고양이를 먹을까? 정말 박쥐가 고양이를 먹을까? 하고 중얼거리는 것이었다. 그러다 어느덧 꿈나라에 빠져든 앨리스는 다이나의 손을 꼭 잡고 다정한 목소리로 묻고 있었다. 다이나, 나한테만 솔직히 털어놔봐. 너 박쥐를 먹어본 적 있니? 바로 그 순간 그녀는 쿵 소리와 함께 마른 잎사귀와 나뭇가지 더미 위에 떨어졌다. 드디어 동굴 여행이 끝난 모양이었다. 다행히 아무데도 다치지 않은 앨리스는 벌떡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았다. 위를 올려다보았지만 거기에는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아까 보았던 하얀 토끼가 두 귀를 나풀거리며 뛰어가고 있었다. 앨리스는 다시 토끼의 뒤를 쫓았다. 내 귀, 내 수염! 너무 늦어서 큰일 났는걸? 그런데 토끼의 뒤를 바짝 붙어 모퉁이를 도는 순간 토끼의 모습은 간데온데 없이 사라져버렸다. 어느새 앨리스는 천장이 낮은 긴 홀 안에 홀로 서 있었다. 천장에 줄지어 매달린 램프들이 홀을 환히 밝히고 있었다. 홀에는 사방으로 문이 나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하나같이 잠겨 있었다. 아, 어떻게 여길 빠져나가지? 그때 문득 다리가 3개 달린 유리 테이블이 눈에 띄었다. 테이블 위에 있는 조그만 황금 열쇠를 보는 순간 앨리스는 그것으로 무엇인가 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도무지 맞는 자물쇠가 없었다. 다시 한번 이 문, 저 문, 열쇠를 꽂아보던 앨리스는 조금 전 그냥 지나쳤던 낮은 커튼을 발견했다. 커튼을 들추자 높이가 채 40cm도 안 되는 작은 문이 나타났다. 황금 열쇠는 작은 문의 자물쇠 구멍에 딱 맞았다. 문을 열어보니 그 문은 쥐구멍만큼이나 작은 통로와 연결되어 있었다. 앨리스가 무릎을 꿇고 구멍 안을 들여다보자 지금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름다운 정원이 눈앞에 펼쳐졌다. 저 향기로운 정원과 시원한 분수 사이를 자유롭게 거닐 수만 있다면. 그러나 그 문은 앨리스의 머리조차 들어가지 않을 만큼 작았다. 내 몸을 망원경처럼 작게 접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상한 일이 연거푸 일어나자 앨리스는 어느새 세상에 불가능한 일이란 없다고 믿게 되었고 어쩌면 어딘가에 또 다른 열쇠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게 아니라면 몸이 줄어드는 주문이 적힌 책이라도.
앨리스가 테이블이 있는 곳으로 되돌아오자 아까는 분명히 없었던 작은 병 하나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병에는 나를 마셔요 라는 글씨가 적힌 예쁜 라벨이 달려 있었다. 하지만 앨리스는 서두르지 않았다. 독이 들어있는 건 아닌지 살펴봐야겠어. 앨리스는 마치 자신을 타이르듯 말했다. 아이들이 조심성 없이 행동하다가 나쁜 일을 당하는 이야기를 동화책을 통해 많이 알고 있는 앨리스였다. 성급하게 굴다가 나중에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 앨리스는 신중하게 병을 살폈다. 하지만 그 작은 병 어디에도 독이 들어있다는 표시는 없었다. 그래서 앨리스는 살짝 맛을 봤고 너무나 맛이 있어서 금세 마셔버렸다. 기분이 이상한데? 몸이 줄어든 것 같아. 정말로 그랬다. 앨리스의 키는 이제 겨우 25cm밖에 되지 않았다. 드디어 아름다운 정원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기대감에 앨리스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그러나 몸이 더 줄어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시 기다리고 있던 앨리스는 은근히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계속 줄어들다가 내 몸이 양초처럼 완전히 사라지면 어쩌지? 다행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몸에 더 이상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앨리스는 곧장 정원으로 들어가 보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가엾게도 앨리스는 문 앞에 다다라서야 황금 열쇠를 테이블 위에 두고 왔음을 기억해냈다. 테이블 앞으로 되돌아왔지만 이제 테이블은 그녀에게 너무나 높은 곳이 되어버렸다. 앨리스는 테이블의 다리를 붙잡고 기어오르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부질없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진정해. 운다고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 이제 그만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좋겠어. 앨리스는 제법 단호한 목소리로 스스로를 꾸짖었다. 이따금 앨리스는 혼자서 두 사람인 척하며 자신에게 충고하는 버릇이 있었다. 그때 테이블 아래 놓여있는 작은 유리상자가 눈에 들어왔다. 그 안에는 앙증맞은 케이크가 들어있었다. 케이크 위에는 작은 건포도들로 나를 먹어요 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좋아, 먹으려면 못 먹을 줄 알고? 앨리스는 그렇게 큰 소리치고 케이크를 맛보았지만 곧바로 안절부절 못하기 시작했다. 이제 내 몸은 어떻게 되는 걸까? 커질까? 아님 더 작아질까? 케이크를 먹었다고 해서 꼭 무슨 일이 벌어질 거라 믿는 건 바보 같은 생각인지도 몰랐다. 하지만 하도 신기한 일이 잇따라 벌어지다 보니 이제는 평범한 일들이 오히려 따분하게 여겨지는 것이었다. 앨리스는 내친김에 케이크를 모두 먹어치우기로 결심하고 한 조각도 남김없이 다 먹어버렸다. 벌써 밤이 깊었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